네, 안녕하세요. 생생도시 살고 싶은 도시 안산 단원대 김남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번 저희가 바로 주제로 좀 들어가 보죠. 네, 수술실 CCTV 설치법 이 관련해서 다시 좀 논쟁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 법에 대해서 이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서 좀 더 숙성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회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 듭니다. 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은 네. 반대할 때, 법안을 반대할 때 쓰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러나 지금 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은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사실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네. 법안이 제출되고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된 게 2015년 1월경에 처음 법안이 발의가 되어서 음, 19대와 20대 때도 발의가 되었었고요. 네. 그리고 21대에 들어와서 제가 대표 발의를 한 시점이 작년 7월입니다. 21대 음, 국회에 법안이 발의가 되어 된 지도 벌써 1년이나 지났고, 네. 또 무엇보다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 무려 89%가, 다른 네.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0% 정도인 정말 대부분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음,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사회적인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네.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 결단이 필요하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입법 내용을 찬성하면 선이고 반대하면 악으로 뭐 몰아가는 거. 그러니까 야당을 좀 악으로 몰기 위한 그런 좀 전략적인 정치적인 그런 구도화에서 나오는 그런 주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잘못된 불법이다, 음, 부정이다라고 한다면 네. 그것은 도덕적으로 비판받고 비난받아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선악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여러 법안들은 그런 어떤 선악의 관점이나 선악의 논리가 아니라 네. 이 법안이 과연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안인지, 그리고 또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규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합리적인지 음, 합당한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그런 어떤 토론이기 때문에 네. 선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 선악 프레임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음, 좀 납득하기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어느 누구도 국민의힘을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았는데 네. 스스로가 무엇인가 찔리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예.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안에 대해서 이 법안의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 토론을 해야지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엉뚱한 음, 어떤 프레임이라든가 선동하는 정치는 국회에 좀 생산적이지 않은 토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에 국민의힘 좀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또 수술실 CCTV 설치법 이런 것들도 여론을 좀 보면 설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가지고 국민의힘이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지금 이 사안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은 입장을 뭐 바꿨다거나 아니면 달라졌다거나 이런 걸 좀 못 느끼는 상황이네요. 네, 그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준석 돌풍이다, 이준석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네. 이게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나이가 젊은 사람이 하는 게 청년 정치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음,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형식적인 어떤 신선함 또는 국회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파격적인 행보 네.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 형식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용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정말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생과 관련된 입법에 대해서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해달라라는 것이
국민들의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 이런 어떤 정말 많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그 안에서 수술실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공장식 수술, 대리수술 이런 것들을 막아달라고 하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 음. 오히려 저는 이게 청년 정치에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이 이름이 국민들의 힘이 되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기득권의 힘이 아닌가, 음. 당명이 맞지 않는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수실 CCTV 설치법을 놓고 뭐 이재명 경기지사도 강하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여러 뭐 여야 대권주자들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모든 의사를 범죄인처럼 보고 감시 대상으로만 취급한다면 중환자에 대한 수술 기피 또 그로 인한 환자의 생명권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취지의 비판을 했거든요. 이런 모습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을 뭐 범죄자로 본다 그렇지 않고요. 음, 오히려 이 수술실 CCTV 그 설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이미 14%가 네. 설치를 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아하. 그리고 또 15%는 향후에 설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음, 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의사들을 모두 다 잘못된 어떤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고나 그런 어떤 범죄를 예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음,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료사고나 분쟁이 벌어졌을 때 거꾸로 또 의사들에게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 의사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잠재적 범죄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런 논리다라고 한다면 지금 모든 대한민국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그럼 음, 국민들을 다 잠재적 범죄자라고 해가지고 설치한 겁니까? 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은행에서 CCTV 설치하는데 은행에 들어오는 고객들을 모두 다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CCTV 설치한 건가요? 그런 음, 논리는 타당하지도 않고 네. 좀 엉뚱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의해서 수술실 CCTV가 설치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다 뭐 의사들이 이러면 수술도 못 하는 거 아니야? 환자들 어떡하냐? 이렇게 몰고 가는 거 맞지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럼 지금 아직도 이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상임위에 계류 중이어서 지금 법안 심사 중에 있고요. 네. 지난달 말 5월 26일경에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공청회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일소위에서 네. 법안 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참 이 얘기를 한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계류가 돼 있는 모습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댓글을 봐도 민주당은 CCTV 이 입법 통과 못 시키면 뭐 다 의원직 내려놓고 집에 가라 뭐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실 정도로 이 법안은 글쎄요, 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환자도 되고 뭐 의사도 되고 어떻게 될 수가 있지만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빨리 통과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희 댓글창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법안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야당은 숙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통과시킬 생각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통과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제출되지만 사실 이렇게 80% 가까이 80% 이상 이렇게 찬성하는 법안이 많지는 않거든요. 음,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국민 여론을 국민의힘이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떤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수술실 내에서 벌어지는 의료사고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환자가 정말 평생 장애를 얻는 경우도 많고, 또 큰 뭐 사고 경우에는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수술실 CCTV가 설치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매주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선 기획단 구성 얘기 논의가 좀 되고 있고 한데 경선 연기에 대한 그런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연기를 해서 흥행 요소를 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 아니다 원칙을 좀 지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경선 연기론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네. 경선 연기에 대한 합의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후보자들 간에 뭐 이재명, 뭐 박, 박용진? 박용진 네. 의원님,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네요. 박용진 의원님, 추미애 전 장관님 등등 많은 분들이 경선 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에 우리 당의 많은 권리당원 분들께서 어, 연기를 할 수는 없다. 그 연기를 어, 하는 것은 또 한 번 우리가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경선을 연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좀 무난하게 경선이 진행돼서 재미없지 않냐. 좀 다이내믹한 맛도 없고 흥행에 실패하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 국민들한테 관심을 못 받고 야권 후보한테 흥행적인 면에서도 관심적인 면에서도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흥행이라고 하는 것은 경선 시기와 맞물려 있는 게 아니라 음,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와 내용과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예. 네, 흥행이라고 한다는 거, 뭐야, 그렇잖아요. 우리 영화를 아주 정말 히트작이라고 하는 영화들이 네. 여름에 했다라고 해서 뭐 흥행에 성공하고 음, 겨울에 했다라고 해서 흥행에 실패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네. 얼마나 그 영화가 정말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고 흥미진진하고 스토리 있고 또 영상미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네. 단순하게 연기만 했을 뿐 연기만 한다라고 해서 흥행에 성공할 수는 없다. 음,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정말 많은 국민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네. 정책적인 내용, 콘텐츠, 그리고 경선 방법 이러한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최근 한 10년 동안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 경연하는 예.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연 방식의 토너먼트 음, 방식, 정말 예측 불허하는 어떤 그러한 경선 방식을 도입한다라고 아, 한다면 예. 굉장히 국민들의 주목을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경선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과 방식, 방법 이런 것들이 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용이 중요하다.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신데요. 끝으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특히 뭐 민주당 지지자분들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야권, 특히 뭐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권을 대표하는 주자들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어서 불안하고 좀 걱정하시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선 판도나 아니면은 이 정당 지지율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조금 약세가 아니냐 이런 지적, 비판 또 우려 이런 게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약세인 것 맞고요. 정말 그 외신 기자가 본 한국의 정치는 굉장히 역동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음, 한두 달 사이에 휙휙 정말 많이 바뀌고 네, 또 뭐 1, 2주 사이에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여론의 향방이 바뀌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네, 남은 한 8, 9개월, 10개월 정도 정말 우리 당이 많이 변화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어렵지만 신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어떻게 변하고 뭐 정책적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끝으로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 단원을 지역구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전국에서 또 그리고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최근에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로 정치하는 것 아니고, 그리고 나이가 신선함이나 새로움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다라는 것이 오히려 원숙함과 또 신중함, 그리고 때로는 많은 부족함을 또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가 적고 많음,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민생을 챙기는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뭐 한 주, 두 주 뒤에는 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켜서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